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미준 유튜브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미준 멤버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공유해드리는 포스팅도 많이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라는 느낌은 잘 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유튜브 방송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롱폼 영상은 거의 공유를 해드리지 못했고요. 쇼츠만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나갔죠. 그래서 조금은 힘든 장세 속에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는 13일 전에 게시물을 통해서 제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준 방송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 생각을 공유해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한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정도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너 이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 영상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적당한 코너 이름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댓글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2, 3회 정도만 영상을 공유해 드려도요, 그 의미는 뭐 미존 구독자분들이 소중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디까지나 2020년에 앞으로 15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투자 과정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2026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계속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 안배도 해야 되고 저의 사적인 생활도 좀 지켜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을 좀 지키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함께 해주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주 2, 3회 공유되는 영상만으로도요,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질의 컨텐츠와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8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평소랑은 조금 포맷을 바꿔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좀 피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황 분석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지금 미국 증시의 시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릴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은요,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 조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지 4가지 근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목소리가 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요, 28시간 동안 여행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거보다 짧아야 되는데 중간에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가 지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오는데 무려 28시간이 소모되는 바람에 체력이 완전히 좀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 좀 목소리가 불편한 점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미국 주식, 그중에서도 AI 수혜주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지난 몇 주 동안 AI 수혜주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요, 너무나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야속합니다. 하필이면 제가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고 또 제 아들 때문에 비엔나로 여행을 하는데 이 와중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면서 오랫동안 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I 수혜주가 소위 말하는 그 폭망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 가치는 여전하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조정을요, AI 투자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라 그동안 과도했던 레버리지 그리고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건강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정확한 바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AI 반도체 주식이 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싸다, 그래서 사야 된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구조적인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객관적인 신호들을 통해서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AI 수혜주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대규모의 레버리지 청산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멤버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조정의 핵심은 기업들의 펀더멘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조정이 왜 이렇게 깊숙하게 나오고 있는가? 근본적인 이유는요, 레버리지 그리고 과도한 포지션 쏠림의 해소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리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 정보 기술주에 대한, 그러니까 테크주라고 보면 되겠죠. 테크주에 대한 헤지 펀드의 지난주 초 순매도 규모가요, 과거 10년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리죠. 여기 표를 보시면요, 0%가 이제 중간입니다. 매도량과 매수량이 똑같을 때가 이제 0%고요.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순매도, 위로 올라가면 순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수준을 보시면 과거 10년 동안 전례가 없었죠. 여기 2021년에 잠깐 나타났었고, 그리고 2022년에 보시면 장기간 동안 베어마켓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순매도량이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극적으로 완전히 순매도에 기울었던 적은 전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코로나 쇼크 그리고 2022년 베어마켓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실상 미국 증시의 기록적인 수준의 롱 포지션 강제 축소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의미를 좀 해석해 보면요, 단순하게 투자자들이 비중을 조금 줄였다, 테크주의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섹터로 이동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마진콜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 따라서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하는 투매성 디레버리징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뒷받침하는 2개의 항복 신호가 더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항복은 영어로 이제 캐피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식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좀 깊숙해지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포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캐피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팔 사람은 이제 거의 다 파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데요. 2가지의 신호가 더 잡히고 있죠. 첫 번째는요,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입니다. 이 이름은 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며칠 동안 장안의 화제였죠. 레오폴드 아시엔 브레너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AI 집중 헤지 펀드입니다. 이 투자자는 굉장히 좀 나이는 젊고 천재성이 있는 그런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AI 수혜주만 집중 투자를 한 이러한 투자자, 헤지 펀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손실을 보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요, 시타델이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인수했거든요. 이렇게 AI 강세론의 상징과 같은 헤지펀드가 강제로 자산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요, 전형적인 투매 국면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한국발 소식인데요. 한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폭발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신 모습이죠. 코덱스 SK 하이닉스 2배 상품이 있는데요. 6월 23일 고점 대비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약 14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가 강제로 청산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닥은요, 결국은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면 주식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극단적인 자금 유출, 그리고 레버리지의 청산은요, 잠재적으로 매도 압력이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매도세가 거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매도가 또 다른 디레버리징을 만들고 디레버리징이 또 다른 디레버리징을 만들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연쇄적인 매도세가 발생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는 거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요, 반도체 추종하는 SOXX ETF 차트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SOX ETF는 482에서 488달러 사이에 형성된 기존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거죠. 자, 이걸 보시면 여기 전저점이었죠. 여기도 떨어지다가 반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근처까지 떨어지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지점은요, 100일 이평선하고도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2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평선이 회복돼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반등장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강제 투매 그리고 청산은 상당 부분 진행된 모습이다. 이제는 시장이 좀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SI 지수도 나와 있는데요. RSI 상대 지표를 보더라도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30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과매도된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42.6까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AI 수혜주의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두 번째 근거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개최했죠.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손실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미국 쪽에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7월 29일이죠. 그러니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두 번의 거래일에 걸쳐서 하루 만에 최대 12.6% 급락했습니다. 단일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12.6% 급락한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한 데에 대한 사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그날 저녁에 구 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해결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이 있잖아요. 이 예탁금을 기존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높였고요. 개인의 레버리지 ETF 보유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로 제한하는 등의 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됐다. 이렇게 스토리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 당국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불안이라든지 레버리지 문제가 이미 정책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레버리지 규제, 시장 안정 조치와 같은 대응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가능성이 어디가 높은가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보다는요,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은요, 코비드-19 팬데믹이 선언됐던 2020년 3월 폭락장과 같은 주식시장의 역사를 복습해 보더라도 정부라든지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는 시점은요, 대개 공포가 시작되는 초기가 아니라요, 투자자들의 공포와 손실이 상당 수준 누적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막판이 될 때, 조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책 당국의 개입은요, 적어도 이번 조정이 초기 단계가 아니라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다는 중요한 정황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근거인데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번 조정이 2000년 닷컴 버블의 붕괴와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가 쭉쭉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냐면요. 이거는 지금 제2의 닷컴 버블이 시작된 것이다. 닷컴 버블 때 주가가 뭐 몇 년 이상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 주가 떨어지면서 몇 년 이상 회복이 안 될 것이다. 반도체 수혜주는 끝났다. AI 수혜주는 끝났다. 이러한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닷컴 버블하고 지금은요, 너무나 커다란 차이점 하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대비해서, 아니면 실적이 아예 없었던 기업도 많고요. 실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멀티플이 확장돼 있었거든요. 몇백 배 이상 이렇게 멀티플이 확장된 종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죠. 뭐 예를 들어서 아래에 첨부된 마이크론 그리고 엔비디아의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현재 포워드 PER은요, 5.89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K 하이닉스는 더 낮게 떨어졌죠. 그런데 문제는요,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평균치를 보시면요, 10.79입니다. 그래서 과거 5년 평균은 10.79인데 지금은 5.89까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엔비디아인데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게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을 때는 70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23.15를 마크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20까지 떨어졌다 반등한 게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언 중간치를 보시면 과거 5년 중간치는 35.78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은 보통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35배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는 주식인데요. 지금은 23.15배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요,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단순히 하락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시장이 이 기업들의 미래 이익에 부여하는 평가 자체가 상당히 축소됐다.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기업은요, 경기라든지 업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나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PR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평가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AI 수요와 관련된 장기 성장 스토리,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어닝 컨센서스가요, 유지 혹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 이렇게 역사적인 평균 아래까지 내려온 경우에는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 실적이 좋아서 PR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멀티플이 수축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이 이미 상당한 업황 둔화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을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향후에 만약에 AI 수혜주들의 실적이요, 시장의 우려만큼 악화되지 않거나 어닝의 컨센서스가 안정세를 유지하기만 해도 더 쭉쭉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요, 실적 성장과 함께 밸류에이션 정상화의 혜택까지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그래서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만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극도로 낮아진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 얘기는요, 향후 몇 년간 우리가 애정하는 AI 수혜주들의 실적은 실제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실적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정하는 AI 수혜주들의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의 바닥은요, 항상 가장 좋은 뉴스가 나올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죠. 상황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좋더라도 만약에 최고의 상황이 끝나고 이제는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황이 좋아야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이 끝나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뉴스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의 악재를 미리 반영했을 때는요,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네 번째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번 조정 과정에서 크게 변한 것은 AI 산업의 장기 성장성이 아닙니다. 장기 성장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포지션 그리고 위험 선호도가 바뀌었다. 이 부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펀더멘탈은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핵심 사건들은 위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ETF 손실, 헤지펀드의 강제 포지션 축소, 극단적인 기술주 순매도, 그리고 금융당국의 긴급 대응인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수급하고 포지션의 문제다. 따라서 펀더멘탈과 관련된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반도체 수요 자체가 갑자기 사라졌거나 AI 기술의 경제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부정된 사건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특히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AI 집중 투자로 큰 손실을 본 헤지펀드, 아까 소개해드렸던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인데요. 이 헤지펀드의 AI 주식 포트폴리오를 시타델과 같은 대형 기관이 인수했다는 사실은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AI 수혜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쓸데없는 거다. 이게 가치가 적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AI 자산 자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죠. 이걸 오히려 헐값에 인수한 겁니다. 따라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투자자로부터 더 강력한 자본력을 가진 투자자에게 AI 자산이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시타델이 이거를 인수한 이유가 앞으로 AI 주식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AI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없었다면 이걸 인수하지 않았겠죠. 자, 따라서 이번 조정은요, AI 성장 스토리의 붕괴라기보다는 AI 성장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베팅했던 자금들이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격, 주가는 크게 조정됐지만 펀더멘탈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위험보다 기대 수익이 더 빠르게 개선되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뭐냐면요, 항상 확률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성장 스토리가 붕괴된 게 아니다.
즉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요. 지금까지 실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멀티플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멀티플은요 항상 지그재그로 움직이거든요. 실적은 우상향할 수 있지만 멀티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올라가면 이익 실현이 나타나고 떨어지면 다시 주식을 사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것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고 그냥 밸류에이션만 저하됐다면 떨어지는 밸류에이션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확률상 맞는 결정입니다. 자, 물론 저의 개인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 여러분들 의지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러한 저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AI 수혜주들의 어닝 컨센서스 변동 추이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AI 수혜주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종목들의 컨센서스 변동 추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AMD입니다.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요. 여기 보면 회계연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 끝나는 회계연도, 2027, 2028, 2029, 203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번 회계연도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다가오는 1년, 2년, 3년 동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EPS 전망치가 우상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MD 같은 경우는요. 이번 2026년 회계연도에는 한 주당 7달러 46센트를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갑자기 7.46이 13.87로 올라가고요. 그게 후년에는 20.14 그리고 20.46 이렇게 계속해서 어닝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닝이 계속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78%, 85%, 45%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이 수치가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장세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세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더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수치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주가도 올라가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 수치가 점점 줄어든다면 이렇게 멋진 성장률을 기대함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3개월, 1개월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MD의 2027년 회계연도에 대한 전망은요.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25%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13.87이 3개월 전에는 25.18% 더 낮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달 동안도 무려 5.27%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후년은 더 좋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무려 10.09%가 더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AMD의 어닝 컨센서스는요, 최근 1개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 보시면 블룸에너지의 어닝 컨센서스 변동 추세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1개월 동안 여기 보시면 2027년 회계연도는 12.2%, 2028년은 8.4%, 2029년도 12%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3개월 트렌드도 여기 나와 있고요. 다음에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굉장하죠. 성장률 보시면 올해는 어닝이 7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고요. 내년 회계연도는 48%, 후년에도 22% 넘는 어닝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오히려 더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1.8%, 7.18% 추가적으로 향상했고요. 여기 보시면 2030년 회계연도는 무려 28%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갔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다음에는 델입니다. 델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3개월 추세가 너무나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향상하고 있다. 이게 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2030년에는 델이 한 주당 32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32.83달러
$200달러를 만약에 만들어낸다. 그러면 대래 우리가 멀티플을 아무리 못해도 S&P 500의 평균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테크주니까. 그러면 20배는 줘야죠. 그러면 $656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래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요. $405에 불과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실적에 비해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 많다.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GEV입니다. GE 번호바죠. GE 번호바도 역시 올해 회계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향후 다가오고 있는 회계연도에 대한 어닝 전망이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향상되는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LIT, 이건 루멘텀이죠. 루멘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3%, 1.86%, 12.19%, 13.75% 향후 전망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이게 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수치가 향후에 더 올라가거나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28.81달러를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8.81달러 곱하기 루멘텀은 굉장히 좀 성장 추세가 좋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장률이 299%, 123%, 56%입니다. 따라서 PEG가 1.0 아래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PER이 50배 이하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50배까지 안 주고 예를 들어서 30배만 주자. 이렇게 계산해 봐도요. 864가 나옵니다. 지금 루멘텀의 주가가 얼마죠? 루멘텀이 713달러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리 멀티플을 30으로 줄여도 864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AI 수혜주는 저평가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벨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42%, 54%, 49, 45 굉장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 추세가 오히려 더 향상되는가 아니면 지금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6%가 하나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3개월 트렌드는 굉장히 건강하죠. 차후에 이 전망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3개월 트렌드를 보시면요. 내년은 54%, 그리고 후년은 무려 100%, 그리고 2029년 회계연도에 대한 전망은 262%나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단 3개월만은요. 따라서 지금 이 수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1개월, 3개월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수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샌디스크인데요. 샌디스크는 더 좋죠. 지금 1개월 동안 올해는 이제 이미 물 건너갔고요. 2027년, 2028년, 2029년이 중요한데요. 지난 1개월 동안 2027년 회계연도에 대한 전망은 11.2%, 2028년에 대한 전망은 28.2%, 그리고 2029년에 대한 전망은 24.27%나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따라서 이 수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가 넘는 EPS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주식 역시도 지금 $212.95를 내년에 한 주당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한 20배 정도만 멀티플을 줄 수 있으면 $4,000가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너무나 저평가된 주식인데 왜 이렇게 저평가됐냐면 나중에 이 수치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44%.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변화가 샌디스크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SMC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1개월, 3개월 동안 어닝 전망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벌티브 홀딩주도 최근 1개월, 3개월 계속 올라가고 있죠. WDC, 웨스턴 디지털도 최근 1개월, 3개월 좋죠. 셀레스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레스티카는 최근 1개월 추세가 너무나 좋네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 1개월 동안 32%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후년에 대한 전망은 42%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만약에 지켜진다면 이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트렌드만 유지가 돼도 즉 26.96달러만 만들어낼 수 있어도 여기에 우리가 20배 정도만 곱해도 셀레스티카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레스티카가 지금 주가가 얼마죠? CLS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331입니다. 331인데 셀레스티카가 지금 26.96달러를 후년에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곱하기 한 30배 하면 얼마죠? 그러면 8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331이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텔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존 탑픽은 아니지만 AI 수혜주 중에 하나잖아요. 인텔의 어닝은 최근 1개월 동안 내년 거는 75%, 후년은 60%, 2029년은 48%나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는 종목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실적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만 떨어져서 AI 수혜주들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AI 수혜주들을 비롯한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4가지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근거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포트폴리오 조정에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식을 판 것은요, 7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주식을 판 적이 없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7월 17일 날 세 종목 추가 매수, 한 종목은 신규 매수했죠. 그리고 7월 21일 날 두 종목을 추가 매수했고요. 7월 27일 날 세 종목을 추가 매수, 그리고 7월 28일도 두 종목 재매수, 한 종목은 추가 매수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3일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주식 비중을 올려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식 비중이 높냐면요. 지금 보고 계신 포트폴리오 투자 종목 현황은 7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규모가 무려 4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22%가 현금이었고요. 절대 금액이 굉장히 컸죠. 거의 5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요, 3,700만 원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주식을 샀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직접 매매를 최근에 어떻게 했는지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는 제목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새로운 제목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좀 이 부분만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만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준 올인원 멤버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음 방송이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방송에서도 그냥 미국 증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저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러한 컨텐츠만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